호돌이 썰툰. 친구 중에 애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띨빵한 애가 있어. 솔직히 안 꾸며서 그렇지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아무튼 잘생겼는데 애가 의지가 없어. 뭐든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스타일이야. 심지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 같이 있으면 나도 괜히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 아무튼 이 와중에 얘 생긴 것만 보고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애들이랑 연애 몇 번 했었는데 애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게 고3 때 사귀던 여자친구 때문이야. 얘가 대학은 가야겠고 점수는 안 나와서 재수했는데 귀차니즘에 쩔어있는 애가 솔직히 공부를 했겠어? 맨날 딴짓하고 PC방 다니고 그렇게 1년 보내고 재수 성적 그냥저냥 받아놓고 솔직히 엄청 한심하게 느껴져서 한동안 연락도 안 했어. 그러다가 수시철 끝나고 정시 쓸 때쯤에 고딩 때 친구들끼리 술을 마셨어. 들어보니 다들 대학 갔고 나도 논술 하나 붙어서 맘 놓고 있었는데 얘는 재수도 조져놓고 낙천적으로 잘 놀더라고. 근데 누가 연락했는지 얘가 고딩 때 사귀었던 전 여친도 술자리에 왔어. 대학교에서 새로 사귄 남친을 데리고. 얘 전 여친은 공부를 잘했어서 명문대 다니고 있었어. 그러다가 고딩 때 얘기도 나오고 그땐 그랬었지 추억팔이 하는데 얘 전 여친이 얘한테 노골적으로 극딜을 넣는 거야. 넌 무능력한 엠생이라고. 내 친구가 낙천적이는데 얼마나 갈굼당했으면 얼굴이 새빨개지더라. 아무튼 무안했는지 얘가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나랑 카톡하는데 본인이 진짜 그 정도로 한심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친하니까 솔직하게 생각 없어 보인다고 얘기해줬지. 그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연락 한 통 없더니 다음해 2월쯤에 전화와서는 대뜸 자기 이제 공부할 거라고, 기숙학원 들어갈 거니까 연락 못한다고, 연말에 보자고 했어. 그리고 나선 뭐 나도 대학 새내기고 바쁘다 보니 잊고 살았지. 뉴스에서 수능 얘기 다시 나오고 할 때쯤에 생각나서 어떻게 지내나 전화해보니 핸드폰 정지돼 있더라고. 그 후 그해 수능 끝나고 다음날에 연락 와서 나랑 만났는데 몰라보게 헬쑥해져 있었어. 머리도 덥수룩하고 몸도 마르고.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전 과목에서 2개 틀렸대. 솔직히 그 말을 누가 믿겠어. 얘가 고딩 때 어지간히 놀았는데. 수능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난 얘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전 과목 2개 틀린 게 사실이었고 고딩 때 알던 애들 다 놀라고. 수능 너무 잘 봐서 수시 논술 신청해둔 거 하나도 보러 안 가고 정시로 서울대 경영 붙었더라. 게다가 본판이 있어서 대학 가더니 좀 꾸미고 몸 관리하니까 인기도 폭발. 마시고 놀고 하는데 가끔 그때 극딜하던 전 여친 얘기 나오면 고마운 사람이라고 웃고 떠들어. 주변에 커가면서 바뀌는 애들이 많았는데 얘처럼 180도 바뀐 케이스는 정말 드문 것 같아. 정말 나무늘보에 가까운 애였는데 진짜 사람마다 터닝포인트라는 게 있나봐. 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 군대 다녀오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어서 대학교 접고 바로 공장으로 들어갔다. 공장 2년 다니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돈 버는 기계. 딱 그 심정이었어. 3조 3교대라서 몸은 힘든데 쉬는 날 다른 조 나랑 짝인 놈은 연차 써서 특근 걸리면 진짜 회사 때려치고 싶더라고. 그때 한 달에 160, 180 받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랑 식충이 같은 아빠 꾸리고 살려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150이 빠지더라. 적금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공장에 나이 많은 형들 보면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싶고 이대로 내 젊은 날 공장에서 썼겠구나 생각하니까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때려쳤어. 번듯한 공무원 돼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서 나중에 공무원 연금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 비약 없이 수험생활 한다는 게 무서웠어. 그때부터 인생 막장 태클을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공장 한 1년 다니고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 1년 하고 도배도 1년 6개월 해보고 결국 하다하다 숙식 노가다까지 하게 되더라고. 정신 차려보니까 나이는 30이었고 그러다 그해 비트코인 대란이 터졌어. 잠깐 과거를 회상하자면 옛날에 비트코인에 2천만원 넣은 게 있었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바쁘게 살다 보니 비트코인은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대란 같은 게 막 퍼지고 그래서 생각나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82개가 있더라고. 그때 1비트코인당 1000만원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때 그 심정을 잊을 수가 없어. 손 덜덜 떨면서 팔아보니까 내 계좌에 정확히 9억 7천이 찍히더라. 그때부터 노가다 때려치고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해서 공공근로랑 배달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 통장에는 아파트 사고 남은 돈 5억이 들어있어. 이 돈은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안 쓸 생각이야. 아무튼 인생 아무 미련 없고 나락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포기하지 마라. 솟아날 구멍이 어떻게든 생기더라. 나는 33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야. 난 로또를 꾸준히 사왔는데 내가 로또를 접한 건 약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야.
갓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처음 샀는데 바로 4등이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꾸준히 사기 시작했어. 그 후 11년 전쯤에 3등이 한 번 됐어. 세금 빼고 실수령액이 150만원? 근데 미칠 것 같더라고. 번호 하나만 더 맞으면 인생 역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로또 중독이 되었던 것 같아. 한 주에 5만원 이상 살 때도 많았고, 심지어 알바 월급 받은 날 20만원치 질렀을 때도 있었어. 집안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 흙수저라. 근데 알바비의 상당 부분을 로또에 투자했지만 잘 나와야 4등이었고 못 나오면 5등이었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꾸준히 샀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2011년이었어. 그때도 로또는 사고 있었지만 백수였기에 금액이 많이 줄었었는데 한 주에 한 1, 2만원 정도? 그 정도도 부담일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못 버틸 정도로 힘들었어. 하루에 알바 2탕을 뛰면서 취직을 준비했지만 취업은 안 되었고 희망도 사라져갔어. 그러다가 2012년에 간신히 취직이 되었는데 초봉 2200만원의 중소기업이었지만 그것도 감지덕지였어. 그렇지만 여전히 살림이 쉽지가 않았어. 왜냐면 홀어머니 밑에 동생만 셋이었고 한 달에 200도 못 받는 월급으로 집안 살림이 보탬이 되기 힘들었어. 게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서울은 방세도 비쌌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어. 일은 너무 힘들었고 점점 희망을 잃어갈 때쯤이었는데 한 주의 습관처럼 여전히 로또 10,000원에서 20,000원치씩 사다가 번호가 떴어. 1등이 된 걸 보자마자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실감이 나진 않았지. 월요일에 출근해서 화요일 연차를 내고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대로 정장이 있고 농협 본점으로 갔어. 바로 VIP 통장 개설하고 뭔가 샬라샬라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도 일단 10억은 3년 정기예금을, 그리고 남은 2억 중에 1억을 어머니 통장, 1억은 그냥 내 통장에 넣었어. 은행문을 나서자마자 한 1시간 멍 때리다가 택시 타고 집에 갔어. 진짜 햇살이 밝더라. 당첨되고도 2달은 아무런 내색 안 하고 조용히 회사에 다녔는데 확실히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 모든 범사에 여유가 생기고 성품도 온화해진 느낌? 원래 집 빚이 6천 정도 있었고 내 학자금이 2천 정도 있었는데 모두 다 갚고 월세에서 원룸 전세로 옮겼어. 이직도 했지만 10억으로 뭔가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 부동산 계약도 익숙치 못하고 뭔가 사기당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여전히 이자만 받고 있고 그 외에 청약 들고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 로또를 통해 내 삶을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바꾼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진정한 인생 역전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제겐 정정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대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직업군인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사업에 도전하시다가 돈을 여러 번 날리셨고 친할머니께서는 겨우겨우 간호사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은 달동네에 있는 매우 작은 집이었어요. 아빠가 학창시절에 집으로 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사업하러 다니시고 친할머니께서는 간호사 일을 하시느라 출장도 잦았고 늦게 들어오셨대요. 안타깝고 외로웠지만 아빠는 늘 집에서 혼자 라면만 끓여 먹었대요. 어느 날은 소풍을 가야 하는데 친할머니께서 출장을 가셔서 친할아버지께서 밥과 김치만 싸주셨대요. 아빠는 소풍 가서 친할아버지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차마 못 먹었대요. 친구들은 다 김밥을 싸오는데 혼자만 초라해 보였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빠는 커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악착같이. 결국 아빠는 우리나라 대학 중 탑5 안에 드는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공학 계열이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군대도 4주 훈련만 받았대요.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아빠는 매우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하셨고 지금 역시도 또 다른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시고 있어요. 아빠는 대기업 회사원이 되어 돈을 많이 벌면서 우리 집은 물론이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도 도시를 옮겨드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수해서 그럴 수 없었지만 해마다 여행도 보내드렸고요. 지금은 다들 풍족하게 살고 있고 아빠는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사셨대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냥 바로 인생 역전 되고 나서부터 주절주절 말해보겠습니다. 전 운이 좋게도 로또에 당첨됐어요. 당첨금은 세후 21억. 당첨되는 순간에 꿈인 줄 알고 뺨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아직도 아파요. 혹시나 없어질까 지갑 사이에 고이 넣어두고 보고 또 보고 무한반복. 우연인지 필연인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 예정일이었어요. 그렇게 월요일 근무가 끝난 다음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PC방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천천히 서울 농협중앙회로 출발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내가 운전을 하는지 내가 운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직원이 여러 가지 재테크를 권유했지만 다 거절하고 드디어 제 돈이 됐어요. 18억짜리 통장 하나, 2억짜리 통장 하나, 그리고 현금 1억은 가져갔던 백팩 가방에 5만원짜리로 빼곡히 채웠어요. 그리고 우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빚을 한 번에 다 현금으로 시원하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욕망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건물부터 사자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약 8억으로 고정적으로 월 1000만원 정도 나오는 원룸 30세대 건물을 구입했어요. 나중에 돈을 다 썼을 때를 대비했죠. 그리고 12억이 남았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후 2억짜리 통장과 도장을 건네줬어요. 왜냐면 만약 당첨되면 10%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나 어제 로또 당첨됐다 야 라고 하니까 친구 놈이 부럽고 고맙다며 서로 하루 종일 웃었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줄까 말까 잠깐이라도 고민한 걸 반성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아무에게도 안 말했으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를 만나 값비싼 음식을 사줬는데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웃으며 물어보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요. 돈 아끼라며 뾰루퉁한 여자친구한텐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제 부모님에게도 말이죠. 다 제 관계를 위해서였죠.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서운해지기 싫었어요. 물론 제 가족과 결혼할 예정인 여자친구를 위해선 아낌없이 쓸 거예요. 티가 날까봐 차도 바로 바꾸지 않았어요. 일단 집에서 조금 멀어지기로 했어요. 부모님께는 지방에 직장을 구했다고 말한 후 분가를 할 거예요. 그 후 당분간 돈을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현금을 제외한 10억을 예금으로 묶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건물의 월세랑 이자만 해도 연 3억 이상. 그 후 연기를 위해 돈을 잘 버는 척 PC방이나 카페를 차려서 친구가 관리해주고 월급을 많이 주는 식으로 시작했어요. 저에겐 명함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한 지 1년 후 여자친구는 왜 이리 넉넉해졌냐며 살짝 의구심은 들어하지만 굳이 돈 잘 버는 걸로 의심하진 않네요. 이제 여자친구 가족 입에서도 결혼하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2억을 줬던 친구는 꿈이 연기자였는데 그 돈으로 학비에 쪼달리지도 않고 차 한 대 뽑아서 이리저리 연습하고 공연하며 연기자의 길로 좋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더라고요. 제게 이런 기회를 준 하늘이 너무 고마워요.